오늘 가지고 온 텐트가요, 에어 텐트예요. 요거는 저번에 제가 제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게 캠핑 더하기 캠핑 플러스라는 브랜드에서 요번에 출시한 텐트입니다. 캠핑 더하기라는 브랜드는 이것 말고도 에어 텐트들이 종류가 굉장히 더 많아요. 집 같은 모양의 그런 에어 텐트들이 여러 개 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캠핑장에 그 글램핑장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도 제품을 뭐 납품을 하고 하는 그런 브랜드인데, 거기서 요번에 좀 특이한 모양의 큐브형 에어 텐트가 출시됐거든요. 이거를 제가 저번 달에 해남 그 오시아노에서 캠핑 박람회 할 때 제가 아이언 디자인하고 같이 거기에 갔었잖아요. 그 맞은편에 이 전시 부스가 있었거든요. 야외 부스. 거기에서 설치된 걸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경 왔던 사람들도 입은 다 되는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텐트거든요. 그때 캠핑 더하기 대표님을 만나서 또 인사드리고 제가 요거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좀 쫄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뷰를 안 해도 이미 제품이 너무 잘 팔리고 주문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사실 리뷰를 안 해도 될 만큼 엄청 괜찮은 제품인데, 그래도 한번 제 요청을 받아주셔가지고 또 제품을 보내주셨어요. 무게가 엄청나게 뭐 무거운 편은 아니에요. 혼자서 충분히 들만한 무게인데, 제가 이때까지 이 정도 사이즈의 텐트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특히나 에어 텐트를 제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지금 좀 기대도 있고요. 약간 긴장되는 부분도 살짝 있어요. 뭐든 처음 하면 긴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과연 이거를 잘 쓰고 하루쯤 캠핑을 하면서 과연 잘 쓰고 앞으로 계속 잘 사용하게 될지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는 오늘 제가 좌식으로 모든 걸 다 세팅을 했거든요. 근데 뭐 카페트 깔고 블랭킷 깔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할 거는 아니고, 정말 심플하게 텐트 하나만 딱 들고 그다음 테이블 깔고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캠핑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익숙해지면 다음번에는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캠핑을 해야 되겠다는 구상도 저는 좀 나오겠죠. 이미 텐트 피칭된 것도, 야외에서 피칭했던 것도 보고 안에 한번 들어가 보고 제가 다 만져보고 했는데, 실제로도 안에서 캠핑을 해보는 거하고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리뷰 겸 실사용을 하면서 이 텐트에 대한 어떤 평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다닥 한번 피칭을 해볼 건데, 안에 구성품은 텐트 본체랑 가방도 엄청 커요. 텐트 본체랑 에어펌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뭐 그라운드 시트나 이런 거는 이제 안에 안 들어있어요. 이거는 그라운드 시트 필요 없는 그런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에어펌프가 수동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또 위에 보시면 압력계 같은 것도 있고요. 보통 초록색에 맞추는 거죠, 압력은. 끝에 노즐은 여러가지 달려있는데, 지금 이 노즐이 뭐 튜브용 노즐도 있고요. 아마 요걸 쓰게 될 것 같거든요. 요거 앞에도 보면 요런 부분들도 여러가지가 달려있는데, 제 생각인데 요걸 이렇게 끼워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거 있거든요. 요걸 끼워서 쓰는 것 같은데, 요게 제 느낌상으로는 이게 그냥 일반 규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사용하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게 다행히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그 펌프랑 같아요. 규격이 같은 것 같습니다, 느낌상. 이 구조가 좀 달라가지고 제가 한번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튀어나오는 게 맞긴 맞잖아요. 이게 에어매트 종류들은 눌러져 있으면 안 되고 튀어나와 있어야 이게 바람이 안 빠지는데, 아까 이게 눌러서 돌아가 있었어요.
돌아가니까 이게 고정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손으로 돌려서 밖으로 이게 들어간 게 아니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바람을 넣고 호스를 뺐을 때 이게 바람이 안 빠지겠죠. 근데 아까 전에는 이게 돌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고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바람이 계속 빠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바람 뺄 때는 필요한데 지금은 이렇게 바깥으로 튕겨 나와져 있어야지 이게 정상입니다. 형태는 약간 잠수함 같은 그런 느낌이죠. 우레탄 창도 옆에 달려있고 반대쪽도 있고요. 그리고 위에 벤틸레이션 부분도 위에 있습니다. 이것도 들어줄게요. 찍 하고 이렇게 벤틸레이션이 총 4곳이 있거든요. 얘는 그 TC 원단이라 가지고 뭐 이렇게 굳이 에어 벤틸레이션을 일일이 다 안 잡아줘도 사용상에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있으니까 다 잡아주고, 그리고 위에 중심이 살짝 안 맞는 것 같은데 요거는 안에 들어가 가지고 위치를 살짝 만져줘야 될 것 같아요. 안에서 이게 지금 약간 옆으로 삐딱하게 섰단 말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중간으로 살짝 이렇게 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도 찍찍이 같은 게 있어갖고, 자 이제 중심을 잡았습니다. 지금 바람이 좀 불고 있어요. 팩다운 한 개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웨빙도 안 찼거든요. 근데 무게가 있다 보니까 얘가 뭐 바람을 타고 밀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입구, 출입구가 양쪽으로 있거든요. 양쪽 출입구 말아 올려 가지고 일단은 안에 환기 좀 시키고 내부 세팅 좀 하도록 할게요. 요 부분에 지금 이 메쉬 원단이 생각보다 많이 두꺼워요. 제가 중간에 말아가지고 타이트하게 올린다고 올렸는데 요 가운데는 끈이 살짝 좀 부족한 느낌이고요. 얘를 돌돌돌 말아가지고 양쪽을 똑같은 두께로 올리면 되는데 중간을 이렇게 두껍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에 요게 조금 짧아요. 끈을 연결하기가 양쪽은 조금 남고, 그래서 이거 말아 올리실 때 균등하게 말아 올려야 되는데 혼자서 이걸 균등하게 말아 올리는 게 사실 조금 힘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떡볶이 단추가 안에 하나씩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떡볶이 단추가 하나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연결해주는 여기 앞놈 쪽이 2개씩 있고 순놈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순놈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금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2개는 뭐 다 떼낼 수는 없고 이렇게 안에 상단부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 보통 여름이라 그러면 메시창만 하고 밖에 이 스키는 걷어서 올릴 거고, 겨울이라면 안에 있는 이 메시창이 사실은 필요가 없잖아요. 드나들 때 조금 더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얘만 올려놓고 써야 되는데, 지금 구조상 메시망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개선하실 때 안에 떡볶이 요 고정 단추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요건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 같고요. 저번 해남에서 봤을 때는 요 부분이 없었어요. 웨빙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바람 부는 날 이렇게 흔들흔들 거릴 거잖아요. 어떻게 고정하지, 좀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그만큼 얘가 무거워서 안 흔들리나? 근데 요게 또 달아났네요. 요 사람들이 아마 니즈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금방금방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여기도 굉장히 넓은 부분에 박음질을 해서 이렇게 쭉 대각선으로 뽑아가지고 굉장히 두꺼운 웨빙을 걸어놨습니다.
굉장히 길게 웨빙을 잡을 수 있죠. 요거는 바닥에다가 뭐 데크백 같은 거 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 바닥 부분, 자 여기 부분에 아래쪽에 보면 여기 아이고 안쪽으로 지금 살짝 말려 들어갔는데, 요 밑에 이렇게 엄청난 두께의 웨빙이 있어요. 여기에 여기다가 팩다운 해주면 됩니다. 이게 총 4군데가 있거든요. 오늘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팩다운을 좀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웨빙도, 웨빙 줄이 참 깁니다. 많이 기네, 많이 길어. 한 요정도? 이렇게 길 필요는 없잖아. 한 요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여기다가 하나 잡아줄게요. 아, 이게 웨빙이 참 마음에 드네. 엄청 튼실하고 굵어서 마음에 듭니다. 얘가 굉장히 얇은 줄이었다면 좀 배기 싫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좀 남잖아요. 요거는 처리를 조금 해야겠네요. 현재로는 그냥 묶어만 두겠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스토퍼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줄이 조금 많이 긴 느낌입니다. 자, 일단 내 모서리에 팩다운 다 하고요. 그리고 웨빙도 다 잡았어요. 바람이 많이 잔잔해졌는데 그래도 있으니까 모양을 한번 보고자 다 웨빙을 잡았습니다. 웨빙끈이 좀 길어요. 그냥 묶어서 잡아놨는데 저거 분명히 좀 밑에서 고정시켜주는 뭐 클립 같은 게 달려 있어야지 조금 더 완성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문은 앞뒷면 지금 다 개방을 했거든요. 안에 내부를 보면 자축 매트 2인용짜리가 하나 딱 들어가는 정도의 크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폴이, 좌우에 폴이 있잖아요. 바닥을 받치는 얘가 있어야지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그 에어 텐트들은 뭐 전체적인 무기나 크기 때문인지 이 밑에 아래쪽에 이 기저면 있죠. 땅이랑 닿는 부분에 에어폴이 없는 에어 텐트들이 많아요. 그러면 위에는 무겁고 밑에는 이제 땅에 닿는 부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좀 불안정하거든요. 근데 얘는 밑에 부분까지 지금 바람이 다 들어가 있는 에어폴, 똑같은 두께의 에어폴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전체적인 무게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제가 저번에 한번 누워봤어요. 얘를 해남 오시아노에서. 근데 저는 여기서 이까지 제 키에 안 나와요. 제가 자려면 이렇게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하나 더 보내주셨냐면 이 안에 공간에 딱 맞는 에어매트를 만들었더라고요. 15cm인가 18cm인가 두께의 요 폴 높이하고 똑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걸 안에다가 딱 깔게 되면 저기서부터 저 폴이 죽는 공간이 안 돼 버립니다. 저기까지 다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매트까지 오늘은 한번 다 깔아서 풀 세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저기 좌우측에 마치 잠수함의 그 유리 창문처럼 더 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거는 조금 이따가 열면서 설명드릴 부분이 좀 있어요. 자, 천정 부분은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중간에 폴이 하나 받쳐주고 있고 중간에 랜턴 거리 같은 게 하나 있고요. 뭘 걸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뭐 현재로서는 저거 하나만 달려 있고요. 나머지 공간에 뭔가를 주렁주렁 달 때에는 웨빙끈 같은 거를 안에다가 좀 달아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크기는 여기에 딱 맞게 맞춰놨지만 사이즈가 2인용 정도 나오니까 뭐 다른 리빙쉘이나 이런 데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 가방이 굉장히 튼튼한 재질을 가져왔네. 이렇게까지 튼튼하게 만들 필요가 있나? 이거 묵직하네. 이거가 지금 이거 TPU 재질은 아니고 PVC인 것 같아요. 무게가 좀 있네. 얘도 아까하고 똑같아요. 꼭지가 튀어 올라와 있어야지 얘 뺐을 때 막힙니다. 바람이 눌러져 있으면 안 돼요.
크기가 완전히 딱 맞지는 않고요. 앞에 뒤쪽으로 이렇게 바짝 밀면 이만큼 여유 공간이 좀 남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출입할 때 혹시나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주 출입구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얘를 좀 당겨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를 주 출입구로 쓸 거라서 이렇게 하면 한 10cm 정도 사이가 좀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 높이가 어느 정도 이쪽이랑 맞아 떨어지네요. 지금 한쪽으로 바짝 당기니까 여기에 한 15cm? 한 뼘 조금 안 되게 공간이 좀 떠요. 애매한 공간이 나와버리는데 여기까지 탁 맞춰야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도 단차가 좀 있어요. 단차가 약간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바람을 엄청 팽팽하게 더 넣어야 되는데 팽팽하게 이제 펌프질을 더 안 해서 조금 단차가 생겼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오늘 처음으로 쓰는 날이니까 요거에 대한 피드백은 제가 캠핑 더하기 대표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왜 이렇게 단차가 딱 안 맞는가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그래서 다음번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는 제가 지금 바람을 엄청 팽팽하게 넣었는데 요거 있죠, 요거는 약간 말랑말랑하게 들어갔거든요. 이거는 제가 펌프질을 지금 조금 더 해볼게요. 수동 펌프질. 이게 꽉 차게 만들었으면 조금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안에 누워서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얘가 2인용 매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면 제가 180이니까 얘가 전체 길이가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90에서 2m 사이의 매트네요. 이렇게 하면 2명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오죠. 자, 그런데 4명이 만약에 자야 된다? 그러면 여기 부분하고 이제 단차가 좀 많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게 단차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고 여기가 조금 더 낮아요, 이 부분이.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누웠다, 이렇게 누우면 4명까지 누울 수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눕게 되면 머리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 베개를 이제 딱 놓으면 딱 맞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4명까지 잘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걸 4명까지 자잖아요. 4명까지 잤을 때는 약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극동계 들어가잖아요. 극동계에 만약에 이 안에서 잔다? 그러면 얘는 난방이, 공기 난방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반사식 난로는 어차피 잠잘 때 위험하니까 옆에 놓지는 않지만 팬히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요, 4명이 자버리면. 그래서 얘는 집중용으로 쓸 때는 일단 바닥 난방 위주로 해야 될 것 같고, 공기 난방은 툴콘 정도? 오늘 그래서 제가 툴콘도 가지고 와봤거든요. 툴콘 가지고 오고, 그리고 반사식 난로도 하나 들고 왔는데, 일단은 저는 툴콘을 가지고 오늘 한번 해볼 생각이고, 오늘 밤에 온도가 한 3도? 그냥 3도까지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 정도에 괜찮을 것 같다. 어차피 밑에 매트, 전기 매트 깔고 툴콘 하나 틀면 이 공간이 막 엄청나게 넓지는 않으니까 난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때까지 툴콘으로 난방은 2인용, 그러니까 2.5P 있죠? 2.5P짜리 텐트에서는 툴콘으로 난방이 한겨울에 되더라고요. 근데 얘는 2.5P보다는 훨씬 더 넓으니까 과연 툴콘 하나로 난방이 될까? 그건 제 테스트를 오늘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미 한번 사용을 해봤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미리 알고 있는데 엄청 넓지 않습니다. 예, 그냥 2인용짜리 텐트보다는 천고도 높고 많이 커요. 우리 일반적으로 2인용짜리 텐트 있잖아요. 그런 거 안에는 요 공간이 좀 작죠? 요 공간이 작고, 매트는 2인용짜리 자축 매트, 더블 매트가 하나 보통 들어갑니다. 이 정도가 들어가는데 벽에 완전 딱 붙어요. 근데 얘는 벽에서부터 뒤로 공간이 좀 더 있으니까 훨씬 더 공간감이 넓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취침용으로만 쓰겠다, 별도의 취침용으로 쓰겠다 그러면 얘 하나면 충분할 것 같고요. 완전 막 극동계 이럴 때는 빼고는, 만약에 2명까지 이 커플 캠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매트를 넣으면 이렇게 그냥 2명이 자면 돼요. 옆에까지 안 쓰고. 그러면 이 안에서 뭔가 테이블을 놓고 할 공간이 좀 안 나오는 느낌입니다.
저는 오늘 얘를 깔고 이 위에다가 테이블을 놓을 생각이었거든요. 테이블 놓고 좀 그렇게 써볼까 생각했는데 혼자 쓰니까 지금 어차피 이 매트 자체가요 바람이 안 빠져요. 얘는 제가 이런 에어 매트를 엄청 많이 써봤거든요. 얘는 일반적인 우리 그 침대 있잖아요, 막 바람 빠지는 거, 그거하고는 좀 달라서 바람이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위에다가 제가 오늘 진짜 추우면 이 안에 난로를 넣을 생각이에요. 반사식 난로를 하나 넣고 툴콘을 밤에 잘 땐 틀고, 그리고 테이블을 여기다가 깔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안에서 완전히 그냥 극동계에 텐트 안에서만 생활을 한다 쳤을 때는 혼자서 쓰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명도 좀 빠듯할 것 같아요. 안에 집기를 다 넣어버리면. 그래서 혼자일 때는 집기를 넣고 세팅, 두 명일 때는 잠자는 용도, 두 명에서 한 4명까지는 취침용으로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요래 잡으면 되지. 오케이, 오늘은 요래 자자. 밑에 까는 에어매트가 없었다 그러면 공간이 안 나왔을 거예요. 네, 저는 에어매트 없이 이 사이 공간에 제가 안 누워지거든요. 그럼 무조건 이렇게 잤어야 되는데 일단 공간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니까 충분히 머리도 밖으로 안 떨어지고 공간이 나오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침구까지는 완성이 됐는데 이 안에 테이블을 놓을까 말까를 지금 엄청 고민 중인데, 지금은 엄청 춥진 않아요. 좀 쌀쌀한데. 그래서 테이블을 요 앞에 놨다가 뭐 오늘 고기 굽고 좀 해야 돼서 이 안에 뭐 기름 튀잖아요. 그래서 밖에 좀 테이블을 놨다가 나중에 테이블을 안으로 옮기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저께 생각보다 엄청 따뜻하게 잤거든요. 바닥에 깔았던 전기 매트도 한몫했고, 그 다음에 툴콘도 틀어놓고 잤는데 툴콘은 사실은 크게 의미 없더라고요. 툴콘 그 용량에 비해서 이 텐트가 좀 큽니다. 이거의 한 반 정도 됐으면 툴콘으로 커버가 됐을 건데 커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툴콘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고, 공기는 약간 차게 잤습니다. 모양 자체가 되게 예쁘죠. 그리고 막 에어 텐트의 그 우람한 느낌? 굵직하고 우람하고 뭐 엄청나게 큰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옆으로 살짝 봤을 때 한 2인용 텐트인데 크다. 근데 4인용까지 잘 수 있다. 매트를 깔면 좀 그런 게 특징이고요. 이 웨빙 같은 것도 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튼튼해요. 굴빵하게 달려있고, 또 묶는 것만 좀 이렇게 예쁘게 묶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저께 한 번도 요거를 열지는 않았는데 바깥을 뭐 볼 그런 게 아니라 가지고 뭐 풍경 해봐야 이게 다니까 뭐 바깥을 보고 이런 건 제가 안 했거든요. 요것도 이제 안에 들어가서 한번 열어보고 할게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뭐 지금 여기 보면 플라이 같은 게 얘는 없거든요. 플라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이제 비 내리면 다 발수 처리가 돼 있어서 물은 흘러내리는데, 제가 요걸 써보면서 그래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몇 개 있어서 캠핑 더하기 캠핑 플러스 대표님한테 몇 가지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아마 그게 반영돼서 이제 계속 생산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우레탄 창이 양쪽으로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걸로 밖을 보기에는 조금 작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면에 여기도 우레탄 창이 크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양쪽으로. 그게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플라이가 없어도 우중 캠핑이 가능한데 그래도 이게 TC면이잖아요. 그래서 좀 사람이 이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비 와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느낌이 들도록 플라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플라이가 있으면서 그 플라이가 앞에 어닝처럼 이 앞에까지 쭉 나갈 수 있게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이렇게만 쓰니까 이 앞에 제가 제 세팅들을 했잖아요. 근데 요게 타프를 굳이 안 치고 플라이처럼 뭔가 연결이 쭉 되는 구조? 그렇게 만들어주면 이 앞에 좀 공간이 더 생기는 전실 같은 느낌이 나오니까 침실, 이제 전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중캠을 대비하는 플라이가 제공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뭐 그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 안에 내부에 들어가서 디테일들 조금 보여드릴게요. 안에 훈훈하다. 지금 저기 툴콘이 틀어져 있어가지고 훈훈하네요. 안에 조명 좀 킵시다. 자, 이 정도면 뭐 다 보이죠? 네, 잠자는 방향은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안에다가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쪽 편에다가 테이블을 좀 넣을까 했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기가 폴대 부분이 지나가는 부분인데 거기에 딱 베개를 놓으니까 딱 맞더라고요. 제 키에 180 정도 되니까 딱 맞고 한 190까지는 이렇게 누울 수 있어요. 밑에 매트를 깔아서 이 높이를 맞췄잖아요, 그죠? 높이를 맞춰 놓으니까 이게 딱 맞는 느낌이 납니다. 자, 안에 여기 문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문을 열면 이 구멍으로 이렇게 밖이 보입니다. 우레탄창 달려있는데 이 우레탄창은 그냥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떼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이 우레탄을 열어보면서 진짜 깨알 같은 디테일을 발견했는데, 지금 우레탄창 바로 밑에 있죠. 여기 보면 메쉬가 있거든요. 안에서는 안 만져져요. 안에서는 그냥 우레탄창인데 바깥에서는 요게 메쉬로 돼 있어요. 이게 왜 돼 있을까? 네, 비가 왔을 때 물이 밑으로 흘러 고이겠죠. 그럼 여기에 물이 찰 거란 말이에요. 바깥쪽에 그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메쉬 처리가 돼 있어요. 완전 깨알 같은 옵션입니다. 이거는 뭐 돈 주고 사는 옵션은 아니고 요런 처리를 해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놀라웠어요. 예, 아마 물을 뿌려가지고 테스트를 해봤겠죠. 그러면 이 밑에 물이 고이네 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메쉬로 뚫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완전 깨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문을 열 수 있는데 이걸 말아서 정리하는 건 없어요. 여기 보면 뭐 끈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하려고 뭐 이렇게 해서 안으로 한번 넣어볼려 했는데 그 공간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냥 열면 그걸로 끝이에요. 툭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 좀 묶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좋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메쉬 창은 이렇게 열어놓고요. 반대쪽도 메쉬는 그냥 열어놨거든요. 이 안에 보면 여기 지퍼를 하나 열었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밑에 메쉬 보이죠? 바람이 이제 쑥 들어오네,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고임 방지 처리를 한 거예요. 이만큼. 그래서 한번 다 열어보겠습니다. 지퍼를 이렇게 쫙 열잖아요. 이렇게 열면 이게 비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비가 오면. 예, 그거 물이 빠져나가라고 이렇게 입구 부분에도 이런 처리를 해놨어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여기에 물이 고일 겁니다. 분명히 물이 고여서 이 안에 나중에 정리할 때 직접 수건으로 닦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뭐 지금 결로도 없고 엄청 뽀송뽀송하거든요. 이렇게 처리를 해놨네. 그리고 얘는 텐트 스킨을 분리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다 찍찍이로 돼 있잖아요. 다 뜯으면 아예 프레임하고 에어프레임이라고, 에어프레임과 이 텐트 스킨 자체를 아예 분리를 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혹시나 AS 받을 부분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전기 릴선을 안으로 넣어놨는데 얘는 특별하게 렐선 인입구가 없어요. 인입구는 없지만 이 지퍼가 양문 지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퍼 사이로 이렇게 릴선을 뽑아가지고 안에 넣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메쉬 창을 이제 아예 그냥 좀 뜯을 수 있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냥 메쉬 창 뜯어내고 이게 한 바퀴 빙 둘러가지고 아예 다 뜯어낼 수 있으면 그 자리에다가 우레탄 창을 달면 되는데 얘는 그게 조금 아쉬워요, 저는. 자, 위에 랜턴 거리 하나, 뭘 걸 수 있는 데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위에 랜턴 하나 딱 올려놓으니까 안에는 충분히 광량이 나옵니다. 반대쪽도 열어보죠. 자, 여기도 이렇게 열면 바깥이 잘 보이네요. 화장실 뷰야, 저기는. 자, 안에는 충분히 광량이 나와요. 하고 공간들도 이렇게 한쪽 공간이 더 나와 있죠. 기둥 기준으로, 중간 기둥 기준으로 공간이 좀 더 나옵니다. 그래서 뭐 혼자서 캠핑을 한다 그러면 이 앞에다가 뭐 테이블 놓고 다 할 수 있어요. 공간은 충분히 나와요. 마감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결로가 한 개도 없어요. 한 개가.
만져보면 습기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지금 전혀 없습니다. 이게 아마 일체형 구조라서 좀 그런 게 더 있지 않을까. 바닥에서 이게 쉘터라면 밑이 뚫려 있으니까 밑에서 습기가 올라왔을 건데 얘는 일체형이거든요. 바닥면까지.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결로나 이런 게 없어요. 정말 쾌적하고 뽀송뽀송하게 잘 잤습니다. 여름에도 양쪽이 또 메시잖아요. 여름에도 굉장히 쓰기 좋은 텐트일 것 같아요. 어제 하루를 책임져 줬던 저의 아늑한 침실이었습니다. 아, 이 텐트 상당히 마음에 드네. 다음번에 노지에 가서 한번 또 써봐야겠습니다. 진짜 마음에 들어요. 텐트는 결로도 없고 뽀송뽀송하고. 자, 이제 캠핑 끝나고요.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텐트만 남겨놓고 있는데 얘냐 뭐 바람만 빼서 접어서 말아서 넣으면 그냥 끝이니까 철수도 금방 할 것 같아요. 자, 1박 2일 동안 타파스 캠핑의 최초의 에어텐트, 첫 에어텐트예요. 제가 에어텐트에서 자본 적도 없어요. 처음 어저께 설치를 하고 처음 사용을 해봤거든요. 일단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에어텐트의 장단점은 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에어텐트는 무조건 무겁잖아요. 부피도 크죠. 폴대도 에어폴이 이만한 게 들어가니까 그게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강성이 좀 있거든요. 밑에도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조금 전체적인 펼쳤을 때 최적에 비해서 말았을 때 부피가 패킹 사이즈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쌀 한 가마니 한 2가마니 정도는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좀 패킹이 크다. 그게 단점이고, 장점은 일단은 설치가 굉장히 빠르다. 한 1분 만에 자동 에어펌프 가지고 1분 만에 공기를 넣을 수 있다. 수동으로 하면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동으로 펌프질하는 게 제가 영상으로는 몇 번 유튜브에서 많이 봤는데 쉬워 보였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조금 노동이네 라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쓸 때는요, 전기가 되는 곳에서 에어펌프 가지고 해야지 될 것 같고, 요즘 또 이렇게 무선으로 된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써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에는 이게 기계 가지고 완벽하게 빵빵하게 바람이 다 들어가는 것 같진 않아요. 기계 힘이 딸리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람이 이제 수동 펌프질을 좀 해야지 어느 정도 이 에어폴 자체가 에어빔이라고 하죠. 에어빔 자체가 좀 딱딱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설치가 쉬웠다. 그리고 얘는 팩다운을 바닥면에 안 해도 쓰는 데는 아무 지장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트까지 깔았잖아요. 매트도 깔다 보니까 뭐 무게감이 어느 정도 나가서 막 태풍 치는 날 아니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는 TC 면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일단은 결로는 없고요. 아침에 굉장히 보송보송했고, 뭐 바깥에도 외부에 어저께는 이슬이 좀 없는 건조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외부에도 뭐 결로가 맺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떠서 지금은 완전히 이제 바람도 불고 하니까 다 말랐는데 뭐 수분감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사실 TC면 텐트가 보관할 때 좀 바짝 말려서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곰팡이가 좀 필 수 있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제는 다 말렸으니까 그냥 접고 들어가면 되고요. 한 번 딱 써봤는데 단점이 조금 있긴 있어요.
맨날 가벼운 텐트만 쓰다가 육중한 에어 텐트 쓰니까 패킹하는 게 힘드네요. 힘들어. 쉽지 않아. 좀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처음 써보니까 와, 이거 막 덩어리가 크고 무거우니까 막 굴리고 해서 넣었습니다. 공장에서 나올 때만큼은 더 작게는 안 되는데 어쨌든 가방 자체가 넉넉해서 다 넣긴 넣었어요. 자, 이제 차로 옮기겠습니다. 근데 무게는요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괜찮게 보셨나요? 저도 괜찮게 썼습니다. 막판에 조금 힘이 들어서 그렇지. 자,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 만나 뵙도록 하죠. 안녕.